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공개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2022년에 또다시 승리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죠. 2021년 말, 작년 말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가치 투자 처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2월 26일에 워렌 버핏이 연례 주주서한을 보낸 건데요. 벅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서한은 세상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투자를 하고 있나, 그리고 관련해서 뭐 투자 관련된 재밌는 썰들도 풀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사실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포트폴리오 내용을 보면은 특이한 점들이 쉐브론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쉐브론 같은 경우 석유 회사죠. 작년 3분기부터 샀는데 4분기에는 또다시 늘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약회사의 비중을 줄였다. 이 자료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제약회사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애플의 경우 지분을 정리한 게 하나도 없이 여전히 계속 들고 있다. 심지어 지분율은 오히려 더 늘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벅셔 해서웨이 입장에서는 애플의 지분율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죠. 이런 내용들의 결론만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이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 해칭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종목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개별 회사나 개별 산업에 대한 특정 뭐 경쟁 상황이나 산업의 구도와는 조금 별개로 이 산업의, 이 업의 본질에 좀 치중을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멕스라는 카드 회사죠. 이 카드 회사 지분율 거의 20% 가까이를 들고 있는 버핏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카드 회사가 돈을 번다는 거는 결제 대금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결제 대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 세상에 물가가 오르고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제액은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수료를 받는 아멕스 같은 카드 회사 같은 경우도 자연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회사에 투자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투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가 오면은 아이폰은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겠죠. 아이폰이 100만 원일 때 사던 사람이 110만 원, 120만 원이 됐다고 안 사진 않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품력, 브랜드력을 가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방어주다,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주식이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벅셔 해서웨이가 가진 이제 수많은 회사들 중에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한 이런 포트폴리오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아까 지분율을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쉐브론 같은 경우인데요.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섹터별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압도적인 1위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전쟁 사태까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져서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런 석유 회사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마진이 늘어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석유 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늘린 거는 인플레 대비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은 이 아더스라는 부분에 포함된 회사들 중에 또 다른 석유 회사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버핏은 석유 투자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가 오면서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다고 저희가 뭐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무디스라는 회사인데요. 무디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3대 신용평가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의 신용을 평가를 해주든 국가의 신용 등급을 매겨주든 하는 이런 신용평가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디스의 13% 이상을 들고 있는 뭐 최대 주주가 벅셔 해서웨이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인플레이션 해칭 포트폴리오냐라고 하면은, 신용평가라는 게 결국에 채권을 발행할 때, 빚을 낼 때 쓰이는 게 신용 등급이거든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들이 채권 발행을 얼마나 하느냐, 채권 발행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가 온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세상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빚을 내는 회사나 기업들도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디스의 지분을 들고 있다는 거는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해칭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이름들, 이토츠, 미쓰비시, 미쓰이, 이 이름들은 이제 일본 상사들인데요. 이제 시간을 잠시 앞으로 돌려서 2020년 9월쯤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 사실 2020년 9월이면 팬데믹 한복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고성장 테크주들을 주워 담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워렌 버핏이 그때 수익률이 잠시 안 좋은 해가 되면서 버핏도 이제 한물 갔다, 뭐 새로운 신시대의 투자자들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건가라고 평가를 받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버핏이 일본 상사들을 이제 5개 담았는데, 이 5대 상사를 살펴보면은 일단 무역 중개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회사들이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식량 투자와 여타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하는 미니 지주 회사 같은 느낌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고요. 그런 원자재에 투자를 많이 하는 상사들이었는데 2020년에 시장에서 ESG라는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의 20% 이상을 원자재와 에너지 관련,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던 일본 상사들이 그때 역풍을 맞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들을 저평가하기 시작했고, 청정에너지에 투자를 해야지라고 센스를 바꾸고 있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들을 외면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그 당시에 아베노믹스에 실망을 했던 외국인들도 이 일본 자체에 대해서 자금을 대거 빼면서 이탈을 했었던 상황이라 이중고를 맞았었는데요. 이런 저평가 상황에 놓인 일본 상사에 워렌 버핏이 장기적인 베팅을 하게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버핏이 원래 잘하던 이 가치주 투자를 계속해서, 세상이 성장주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가치주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워렌 버핏의 결정이 맞았죠. 그래서 일본 상사들이 원자재와 화석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거기에 투자한 버핏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짧게 살펴본 워렌 버핏의 2021년 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만 봐도 워렌 버핏의 지난 2, 3년 정도간의 투자 내역,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단순히 가치 투자를 하다가 좀 지금 와서 얻어 걸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2020년 전후부터 이미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온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상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실제로 공급이 안 되고 뭐 운송이 안 되고 만들어지지가 않고 하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원자재들, 뭐 석유나 석탄, 철광석, 곡물, 광물, 이런 원자재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품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원자재가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가가 오른다는 건 물건값이 오른다는 뜻인데, 이런 물건을 만드는 원료가 원자재죠. 그래서 더 엄밀히 말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먼저 오르고 나서 물건값도 같이 오르는 게 순서인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만 하는, 아니면은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사고 싶은 그런 소비재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더 수혜를 받게 되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 가격을 더 많이 올려버리는 형태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4분기 실적 나오는 것들만 해도 소비재 회사들, 특히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들, 사람들이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소비재 회사들은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비재 섹터가 오를 것을 일찌감치 예측을 하고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투자를 늘렸던 투자자가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주워 담은 걸로 유명한 빌 아크만이라는 사람이죠. 빌 아크만이라는 사람은 퍼싱 스퀘어 홀딩스라는 이 투자 지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생긴 걸로도 유명한 이제 월가 유명 인싸 투자자고, 무엇보다도 좋은 주식을 싸게 투자할 기회를 노려서 이제 풀베팅을 한다는 측면에서 월가에서는 리틀 버핏,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베이비 버핏이 아니랄까봐 그 또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1년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소비재와 리오프닝 주식들을 사들였었는데요. 이 중에서 소비재만 일단 떼놓고 보면은 로우스라는 인테리어 제품들에 대한 소매 유통업체, 그리고 치폴레, 멕시칸 패스트푸드점이죠.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버거킹과 파파이스 같은 이 패스트푸드점들이 속한 레스토랑 그룹에 대한 지분을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베이비 버핏답게 상당히 간소한 포트폴리오들이긴 한데 대부분의 주식들이 소비재에 편중되어 있고, 즉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전이가 용이한 인플레이션 떠넘기기가 가능한 종목들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해칭 포트폴리오라는 건데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랐을 때 이득을 보거나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빌 아크만의 경우,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에 왔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들에 진작부터 투자를 해놓는 식으로 인플레이션 해칭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해칭할 수 있을지가 고민인데요. 먼저 지금은 전쟁까지 고려해야 되는 특이 상황이긴 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한 번 더 붕괴가 되면서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하면서 밥상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 미국 소비자 물가 CPI 같은 경우에는 연간 8%가 넘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소리까지 나오는 중인데요. 참고로 연준에서 정상적인 연간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해서 타겟하는 목표치가 2%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8%의 인플레이션은 정말 밥상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지 방법을 살펴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원자재를 직접 사거나 아니면 관련된 인플레 해지 주식을 사거나인데, 첫 번째로 채권을 사는 건 저는 개인들한테는 비추를 해요. 채권은 어떤 형태로든 사실 큰 수익을 거두기도 어렵고,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성을 베팅하는 게 너무 많은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베팅 하나가 맞는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저는 추천을 하진 않고요. 두 번째로 원자재 ETF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이 ETF 가격이 변동이 연동이 되기도 하고 수익을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정말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계속 트레이딩을 잘 해나가야 되는, 언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파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정교한 타이밍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유가가 오른다는 베팅을 하더라도 원유 ETF에 투자해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자재 ETF 자체에 대해서도 이 난이도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거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도 이 연례 주주서한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강조한 것처럼 자기들은 주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스톡 피커가 아니라 비즈니스 피커라고 했고, 이 기업을 살 때도 이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이코노믹 모드를 가진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한 가지 더 좋은 CEO가 이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각종 소비재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이 중에서 정말 좋은 CEO가 이끌고 있는 좋은 브랜드력을 가진 회사들에 집중을 하시면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금융경제 살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